자, 여기 엔탈피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배운 이제 쉐어 모듈러스 등등 개념들, 그다음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연관성 등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 안에서에 있는 에너지들 전부를 인터널 에너지로 총괄해서 이제 부르기로 했죠. 이제 익스터널 에너지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키네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령 뭐 시스템이 지구에 있고 시스템을 점으로 여기 표기할게요. 이게 뭐 시간에 따라서 중력을 받고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뭐 지구 표면 대비해서 얼마나 높이여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느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스템에서 있는 뭐 구성물들 사이에서의 인터널 에너지 총합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포텐셜이라는 표현을 썼죠. 포텐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번딩,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든지 뭐 아이오닉 인터랙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인디비듀얼 이런 유닛들 하나하나가 당연히 안에서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이것들이 이런 어떤 인터랙션의 영향을 다 받죠. 다 받아서 그게 총체적으로 이제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이 인디비듀얼 하나하나가 어떻게 갖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마이크로스코픽 뷰에서 이제 보는 거고, 우리처럼 지금 매크로스코픽하게 볼 때, 즉 이 시스템 안에서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 가령 P, V, T는 총체적으로 이런 거의 합에 의해서 나타나고 시스템 안에서의 상관없이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전제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매크로스코픽한 뷰에서의 서모다이나믹스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인터랙션의 모든 가능성을 제가 포텐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 상호작용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텐셜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총체적으로, 왜냐면 하나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 얘의 위치가 다 바뀜에 따라서 다 바뀌는 정도,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원자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하나하나 다 바뀌는 거 우리가 트레이싱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모든 인터랙션, 어트랙션일 수도 있고 리펄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가능성들을 합쳐서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로 정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엔탈피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널 에너지의 프레셔를 가하게 되면 이제 프레셔가 뭔지도 정확하게 아시게 됐죠. 이렇게 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원자 분자 혹은 원자 분자 혹은 다른 뭐 나노 파티클 등등 구성하고 있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유닛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이 또 바뀔 거니까 당연히 P를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흔히 이제 책들에서 연용량, 등압에서 연용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런 포텐셜에 상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가령 이제 물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젠 본딩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 강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포텐셜, 즉 하이드로젠 본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열을 주게 되면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는 어떤 포텐셜을 극복을 해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프레셔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열, 그게 연용량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배웠듯이 열만 가지고 이런 포텐셜들, 모든 인터랙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이제 뭘 배웠습니까? 쉐어 모듈러스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쉐어 포스를 줬을 때 스트레인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코릴레이션 시켜주는, 그리고 이게 우리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로 했을 때 결국 볼륨당 에너지였죠. 그럼 무슨 에너지냐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 다름 아니라 이런 인디비듀얼 유닛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총합들을, 즉 인터널 에너지,
혹은 인터널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즉 엔탈피가 되죠. 엔탈피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서 물질의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그 물질의 변형을 가하는데 필요한 볼륨당 에너지인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엔탈피 이꼴 연용량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왜냐면은 열이라는 거를 줘서 포텐셜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기계적인 포스를 주고 이 포스가 엔탈피보다 크다 그러면 물질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롱게이션, 즉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때는 엔탈피에 상응하는 물리량이 기계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설명을 드렸던 게 카파나 아이언처럼 이런 고체들은 이게 기가파스칼 정도로 쉐어 모듈러스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유체들, 점도가 높은 유체들도 되게 메가파스칼에서 그냥 퓨 파스칼 정도입니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한 10의 3승에서 한 10의 4승 정도 큰 기가파스칼의 이런 고체 메탈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엔탈피에 상응하는 양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엔탈피 이꼴 CP 연용량, 등압에서 연용을 딱 이렇게 고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보다 강의 의미로. 자, 그러면 우리 아까 PD를 다뤘어요. 그죠? 폴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래서 가령 디퍼런셜 P는 데리비티브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컴프레서빌리티, 익스펜시비티, 베타랑 카파, 컴프레서빌리티를 써서 다시 재정리할 수 있죠. 그냥 써볼게요. 오늘 한 거지만 베라 오버 카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카파나 아이언처럼 쉐어 모듈러스가 굉장히 큰 경우에, 혹은 뭐 기가파스칼 정도로 굉장히 큰 경우에는 프레셔가 변할 때 부피 변화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죠. 포텐셜, 그러니까 카파나 아이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갖는 포텐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미케니컬 포스를 줘도 잘 변형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뭘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쉐어 모듈러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일종의 카파나 아이언 같은 메탈들에 대한, 이게 우리 수업 시간 때는 뭘로 표현했어요? 얘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됩니다. 요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T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PVT에서 시작하지 않고 일반적인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X, Y, G. 이때 DX가 만약에 0이면 DZ는 0이 아닐 수 있다. 혹은 그 반대로 DZ가 0이면 DX가 0이 아닐 수 있다라는 바운더리 컨디션 언급을 했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탈 같은, 카파나 아이언처럼 메탈 같은 경우에는 볼륨의 부피 변화가 거의 컨스턴트이죠.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요게 날라가니까 최종적으로 dp는 요것만 남겠죠.
그럼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은 결국 뭐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서모다이나믹 시스템이 서모다이나믹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네, 가령 여기서 이제 아이언이나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오브 이퀘이션 션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뭐에 대해서? 카파 같은 메탈들에 대해서. 네. 이게 PVT에서 시작했을 때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아까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X, Y, Z 같은 unknown variable에서 시작을 해도 우리가 똑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X, Y, Z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X, Y, Z를 PVT로 치환을 하면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